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인다. 괜찮아. 네가 그런 감정을 느낀 건 당연해. 한마디였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긴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이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반대로 단 한 문장으로 마음이 얼어붙었던 순간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서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을 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많이 애쓰셨어요. 그 말이요,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단 6가지 한마디가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해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담아볼게요. 이 6개의 문장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꾸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오니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어요. 공감의 힘. 그럴 수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따뜻한 신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가까운 지인이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너무 지치고 누구랑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죠. 그래도 힘내야지. 그럴 때도 있어. 나도 요즘 비슷해.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올랐지만 그중 어떤 것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은 위로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례 1. 영미 씨의 고단한 하루. 영미 씨는 올해 66세입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 육아를 전적으로 맡게 됐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고 낮에는 놀아주고 밤에는 재우는 일까지. 정말 하루 종일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지만 영미 씨는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손주는 정말 예쁜데 가끔은 너무 지쳐서 울고 싶어. 그 말에 한 친구는 그래도 손주 크는 재미 아니겠어? 라며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난 부러운데 나는 이제 손자도 못 봐. 라고 말했죠. 그때 조용히 있던 연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영미야.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도 너도 너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순간 영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꽉 막혀 있던 답답함과 죄책감을 풀어주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비판 없는 수용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방어 태도를 낮추고 신뢰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크리스틴 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보다
상대의 감정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그럴 수 있어요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신뢰라는 연결을 만듭니다. 사례 2.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이사 간다고 말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이제 따로 살아보려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동안 희생한 세월이 뭐였지?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아휴, 요즘 다 그러잖아. 너무 서운해 마. 그래도 잘해드리는 편이네. 라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더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친구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네 마음이 서운한 것도 정말 당연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된 엄마가 아니구나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군가 감정을 토로할 때 먼저 이해해주려 하지 마세요. 그보단 받아들여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을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공감의 문을 여는 가장 단순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힘을 가집니다. 짧지만 깊은 이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인정을 통한 유대감.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에 빛을 비춰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함께 감탄해주는 순간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조심스레 아이디어나 의견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대충 넘기는 말 한마디. 그럴 때면 내 생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입을 닫고 싶어지죠. 그 반면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줬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생각이 확 정리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펴지고 자신감이 살아나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이 짧은 말이 주는 힘. 사례 1. 독서 모임 속의 현진 씨. 현진 씨는 마을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늘 말이 많거나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었죠. 하지만 책은 진심으로 좋아했고 매번 조용히 읽고 느낀 점들을 마음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책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던 중 현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가 강조한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감정의 맥락을 잘 짚은 것 같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던 찰나 그 모임의 리더 민준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진 씨.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지나갔는데 지금 말씀 듣고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 한마디에 현진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좀 더 자주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모임 분위기 역시 훨씬 활기를 띠게 되었죠.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큰 유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라는 말은 상대의 생각이 단순히 틀리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 그 생각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당신의 생각은 내가 놓친 시각을 열어줬어요. 당신은 지금 이 대화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를 자극합니다. 사례 2, 손녀의 한마디. 70대 할머니인 선영 씨는 손녀와 종종 영상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학 과제로 가족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죠. 선영 씨는 망설이다가 어릴 적 피난길 이야기며 젊었을 때 일했던 직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이런 얘기 재미없지 않을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이 가득했죠. 그런데 손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선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지식으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그 이후로 그녀는 자서전도 써볼까 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그냥 맞아요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에 빛을 더해주세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못했어요. 말씀 듣고 저도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생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진심이 대화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생각의 가치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대화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닌 진심 어린 인정이 관계에 신뢰를 쌓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존중의 시작.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말은 겸손의 언어이자 관계를 성장시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조언을 공격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예전 회사 생활할 때였습니다. 한참 발표를 끝낸 후 상사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몇 가지 피드백을 주셨어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죠. 왜 나만 지적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이 조금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사분은 저에게 더 따뜻해졌고 그 후로는 중요한 회의마다 저를 꼭 불러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게 제 관계의 방향을 바꾼 말이었습니다. 사례 1, 회사 회의 속 준석 씨. 준석 씨는 회사 내 중요한 발표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지만 한 부서 팀장인 석훈 씨가 말했습니다. 준석 씨, 그 아이디어는 흥미로운데 실행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요. 순간 준석 씨는 약간 긴장했지만 곧 표정을 풀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훈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다음엔 그 점을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석훈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동료들도 준석 씨의 반응에 공감하는 듯 보였죠. 그날 이후 준석 씨는 듣는 태도가 성숙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고 팀 내 신뢰도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형 사고의 핵심 중 하나로 바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결된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짧은 말은
단순히 배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나에게 의미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존중으로 다가오고 나에게는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사례 2. 아버지와 딸의 갈등. 70대 아버지와 40대 딸.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딸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드릴 때마다 늘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젠 혈압약은 꼭 챙기셔야 해요. 아버지, 스마트폰은 이 앱을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괜히 이 나이에 애 취급받나?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제 아빠 말 듣고 예전에 했던 말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 참 좋다. 너도 이렇게 나한테 뭔가 배운다고 하니까 내가 덜 고집부려도 될 것 같네. 이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무너지지 않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피드백을 받을 때 즉각적인 방어보다 이해와 감사로 반응해보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점은 저에게 새롭네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내 말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상대방이 더 깊이 있게 말하고 싶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의 신뢰를 깊게 해줍니다. 네 번째, 힘들었겠어요. 진심이 담긴 위로. 힘들었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라는 공감의 신호입니다. 판단도 충고도 없이 그저 옆에 함께 서주는 말. 그 따뜻함이 사람을 울립니다. 하루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고생 많았어요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해줬습니다. 힘들었겠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 못할 위로가 그 짧은 문장에서 전해졌으니까요. 사례 1. 수정 씨의 주말. 수정 씨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주말이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아이들 옷 세탁, 밀린 청소, 장보기, 점심 준비에다 설거지까지. 남들은 쉬는 날이지만 수정 씨에겐 더 분주한 하루였죠. 저녁이 되어 남편 준철 씨가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고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철 씨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하루 종일 바빴지? 힘들었겠다. 그 말에 수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는 순간 그 고단함이 절반쯤 줄어드는 것 같았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인정은 당신의 감정이 합당하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은 정서적 인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생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뜻이 담겨 있죠. 나는 당신의 하루를 상상해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함께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요. 말은 짧지만
공감의 깊이는 아주 깊습니다. 사레이, 아들의 한마디. 60대 남성인 정환 씨는 최근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정환 씨는 아프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죠. 하루는 병실에 온 아들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표정 보니까 참으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고맙고 또 죄송해요. 그 말에 정환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주고 그 감정을 존중해 줄 때, 그제야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누군가가 지친 모습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어요. 말 안 해도 고단함이 느껴져요. 힘드셨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많이 애쓰셨네요. 이런 말들은 말 그대로 위로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듭니다. 힘들었겠어요는 진심 어린 공감을 담은 위로의 말입니다. 이 말은 정서적 인정과 함께 상대의 수고를 존중합니다. 짧지만 깊은 이 한마디는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5번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성숙의 표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 말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숙함과 존중이 담겨 있죠. 이 한마디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줍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 많죠.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을 때, 혹은 내가 너무 앞서 나갔다는 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그 말 하나에 상대는 마음을 풀고 우리는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1. 주민회의에서의 준영 씨. 준영 씨는 동네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해 새로 지을 어린이 공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벤치도 더 많이 놓고 꽃길을 따라 아이들이 달릴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던 중 이웃혜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 의견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에 인건비가 더 들 것 같아서요. 순간 회의 분위기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준영 씨는 조금 생각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말씀 듣고 보니 현실적인 부분을 놓쳤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은 준영 씨의 유연한 태도에 따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기 인식의 유연성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할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는 자신의 부족함을 수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겸손은 결코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사례의 딸과 어머니의 갈등. 50대 여성 미정 씨는 오랜만에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아빠한테 잔소리만 해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식사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곱씹던 미정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괜히 눈물이 난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미정 씨는 어머니의 입장을 더 자주 묻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방어적인 대화를 성찰과 소통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실수를 인정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방어를 해제하고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효과적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크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이해해요. 연결을 만드는 말. 이해해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에 조용히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서보는 것. 그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너를 이해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선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죠.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해해요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보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 내 말이 막히기 전에 그럴 수 있지라고 먼저 속삭여주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사례 1, 세영 씨의 고백. 세영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소엔 밝고 유쾌한 성격이지만 그날은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끝이 안 보여. 회사에선 하루 종일 눈치 보고 집에 와서도 챙길 일이 너무 많아.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어.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모두가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누군가는 그래도 네가 잘하잖아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때 수민 씨가 조용히 그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진짜 힘들었겠구나. 네가 지금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나 알아. 그 한마디에 세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한 진짜 연결의 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해해요는 단순한 동의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 말의 핵심은 감정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언을 하거나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어떤 해결보다도 그랬구나.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례 2.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 중년의 아들 창식 씨는 최근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전화할 때마다 왜 전화 안 하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아이들은 공부 잘하냐? 계속 잔소리를 하셨죠. 그날도 통화 도중 창식 씨는 예민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물어봐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며칠 후 창식 씨는 고민 끝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계속 그렇게 물을 때 저도 죄책감이 들고 더 지쳐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외로우셨겠죠.
이해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어. 이해해요. 이 말은 마음을 다시 잇는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가 괴로움을 표현할 때 굳이 위로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감정,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이해해요는 감정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보다 더 깊은 연결의 힘을 가집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일 때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따뜻할 때 관계는 열리고 서로를 향한 길이 밝아집니다. 살면서 말 한마디에 울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닫힌 적은요?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개의 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생각의 가치를 밝혀주는 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존중과 감사의 진심을 전하는 말. 힘들었겠어요.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주는 말.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실수를 성숙하게 인정하는 말. 이해해요. 마음과 마음을 다시 잇는 말. 이 말들은 길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장으로는 10글자를 넘기지 않죠. 그런데도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 신뢰, 배려, 겸손, 용서, 그리고 연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혹시 먼저 손 내밀고 싶지만 말을 찾지 못해 망설였던 분이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말로 시작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해해요. 말은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혹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말과 마음 사이를 조금 더 따뜻하게 연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닌 함께 연결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은 짧지만 관계는 깊게 만듭니다. 공감과 인정의 언어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한마디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